안녕하세요, 더키토입니다. 카니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니보어는 동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이요법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식물보다 고기를 더 많이 섭취하며 그에 맞게 장내 환경 개선을 통한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키토제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중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지방과 단백질을 중점적으로 섭취하는 식이요법을 의미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혈당을 낮추고 이에 따라 인슐린 분비를 줄이고 체내 지방을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케톤체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체내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몸의 변화를 키토제닉 상태라고 합니다. 음식 비중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중을 6대 3대 1 비중을 추천합니다. 16대 8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16대 8 방식으로 하루를 16시간 동안 단식 상태로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에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인슐린 안정화 상태가 되며 인슐린 안정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당뇨병이나 다른 대사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일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MCT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엄 체인 트라이글리서라이즈 오일의 줄임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코코넛 오일과 같은 식물성 기름에서 추출됩니다. MCT 오일은 다른 지방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MCT 오일은 소화되고 대사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둘째, MCT 오일은 칼로리가 높지만 다른 지방에 비해 칼로리의 일부가 다른 식품보다 더 적게 저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일부 연구는 MCT 오일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인 8개의 탄소 원자로 구성된 카프릴산을 추천합니다. 소화가 빠르고 에너지로 쉽게 전환되며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더키토입니다. 키토레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색소성 양진이라고도 한다. 첫째, 케톤체가 형성이 되면서 그 부산물로 아세톤이 형성되며 탄수화물 중독이 심했던 사람일수록 발생 정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아세톤이 피부를 통해 땀으로 배출이 되면서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어 가려움 및 피부 발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키토레시가 발생하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더키토입니다. 키토플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토제닉 식단의 초기 단계에서 키토플루라고 불리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근거림, 불면증, 두통, 집중력 저하, 메스꺼림, 어지러움 등을 대동한다. 저탄수화물 섭취에 따른 지방 대사로 인해 탄수화물 금단 현상이 증상의 원인이 되며 주에너지원을 지방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더키토입니다. 키토플루 증상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탈수 증상. 키토시스가 유지됨에 따라 탈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방 부족. 식단에 더 많은 건강한 지방 추가를 위해 방탄커피를 마셔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면 부족. 케톤체가 증가함에 따라 체내의 대사가 변하고 이로 인해 수면 패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세요. 오늘도 더키토 하세요. 건강한 지방 베스트 3. 1. 목초 먹은 소의 버터. 2.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는 연어, 참치. 3. 열매에서 나오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코코넛 오일. 살 빠지는 건강한 지방 챙겨 드세요. 살찐 당신은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 중독 증상 5가지. 식사 후 다시 배고픔. 과식 후 포만감 느끼지 못함. 피로감과 무기력 및 우울감. 지속적인 체증 증가.
키토제닉 추천 설탕 베스트 3. 1. 스테비아. 혈당 수치를 올리지 않아 당뇨병 환자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에리스톨. 과일과 발효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당알코올입니다. 3. 알룰로스. 알룰로스는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며 주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마세요. 매번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당신. 이것만 실천하자. 첫째, 운동하지 마세요. 둘째, 칼로리를 믿지 마세요. 셋째, 달콤한 간식을 멀리하세요. 바보야, 당뇨는 간 때문이야. 당뇨병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장지방. 내장지방은 복강 내 장기 주위에 축적되는 지방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등을 포함하며 이는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내장지방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당뇨병의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으며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위 두 가지 현상을 관리한다면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보야, 당뇨는 간 때문이야. 당뇨병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간.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상태로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간에서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져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은 혈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거나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간이 있으면 이러한 기능이 저하되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인슐린이야.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에 문제가 발생하면 혈압 상승으로 인한 고혈압 발생,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신체의 염분과 수분 저류가 증가하고 이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 상승에 의한 고혈당, 신체 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게 하여 혈당이 높아지는 상태를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 특히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 대사의 영향에 따른 고지혈증,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는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호르몬이야.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호르몬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첫째, 20대에서 30대에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여 급격한 신체 성장을 유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서서히 감소합니다. 둘째, 40대에서 50대에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대사 활동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며 체지방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의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셋째, 60대 이후에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최소화되어 근육량 감소와 골밀도 감소가 발생합니다. 대사율 저하가 생기며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감소하여 체중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버터에는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며 특히 비타민 A는 시력과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고품질의 풀을 먹여 키운 소의 버터는 오메가3 지방산과 공행리놀레산을 포함하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심장 건강과 항염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마가린은 개조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여러분은 속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순서입니다. 첫째, 건강한 식사. 균형적인 식사를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충분한 물을 마셔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충분한 휴식.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충분한 휴식일을 두어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벼운 운동. 운동은 지방을 태우고 근육량을 유지하며 대사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리코겐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입니다. 글리코겐 대사는 두 가지 주요 과정으로 나뉩니다. 글리코겐 합성은 글루코스가 글리코겐으로 전환되어 저장되는 과정이고, 글리코겐 분해는 저장된 글리코겐이 다시 글루코스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간과 근육에 많이 저장되며 필요할 때 글루코스 형태로 분해되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낮아지면 글리코겐이 분해되어 글루코스로 전환되고 혈액으로 방출되어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주로 근육 자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근육 활동이 증가할 때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운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건강한 에너지 관리의 핵심, 키토제닉 식단입니다. 우리 몸의 쓰레기 세포 처리장을 알고 계십니까? 리소좀은 세포 내에서 소화와 재활용을 담당하는 소기관으로 다양한 가수분해 효소를 포함하여 손내로 들어온 외부 물질이나 손상된 소기관, 단백질 등을 분해합니다. 리소좀 내부는 pH 4.5에서 5.0 환경을 유지하여 효소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하며, 분해된 물질들은 세포 내에서 재활용되어 새로운 세포 성분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오토파지 과정에서 손상된 세포 소기관이나 단백질 등을 둘러싸고 리소좀과 융합하여 오토리소좀을 형성하며, 리소좀의 효소들이 오토파고좀의 내용물을 분해합니다. 리소좀은 세포가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화 없는 다이어트 메커니즘 오토파지. 오토파지는 우리 몸의 세포 내 쓰레기를 제거하고 재활용하여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다양한 질병과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질병 치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토파지는 그리스어로 스스로 먹는다는 의미로 자가 포식이라고도 불립니다. 세포 내 불필요하거나 손상된 소기관, 단백질, 노폐물 등을 제거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오토파지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손상된 세포 소기관과 단백질을 이중막으로 둘러싸서 우리 몸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이동한 세포는 정상적인 세포 구성 요소로 재활용합니다. 단식 상태에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3가지 기본 원칙. 첫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 지키기. 지방 7, 단백질 2, 탄수화물 1 비율로 음식을 구성한다. 고구마, 감자, 호박 등의 고탄수화물 음식은 피한다. 둘째, 나에게 맞는 음식 찾기. 특정 음식을 먹고 몸의 반응을 관찰해 알맞은 음식을 찾기. 2-3개월 동안 지속해서 음식 반응을 체크하고 알맞은 음식을 찾아야 지속적인 키토제닉 식단이 가능하다. 셋째, 식품 원료 분석. 구매할 식품의 성분 및 비율 확인. 설탕, 덱스트린, 합성 감미료 등 몸에 좋지 않은 원료가 들어간 식품을 배제한다. 원료를 하나씩 파악하고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자. 마가린의 주요 성분을 보면 함유와 대두유 식용유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가공하면
많은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경화유로 만들어집니다. 경화유는 식물유 중에 수소를 첨가해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 결합을 단일 결합으로 만드는데, 이때 트랜스 지방산은 이 반응의 부산물로 생겨납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려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린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각종 식물유의 원료를 추출하여 경화유와 혼합하며 이때 각종 첨가물을 더해 만들어집니다. 식용유를 만드는 핵산 공정, 추출 및 정제 과정에서 열에 의해 변성되고 핵산 등 화학잔 유물이 남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 지방산의 섭취량을 하루 총 에너지 섭취량의 1%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용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놀라유, 포도씨유, 파뮤 등이 있으며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가공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많이 형성되어집니다. 실제 카놀라유의 트랜스 지방산 함량은 최대 3.6% 정도, 대두유 2%, 해바라기 씨유 등은 1% 정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키토제닉 시 추천 오일은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 등이 있습니다.